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긍정 스피치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이런 반응이 많습니다. 소장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목소리를 관리하고 연습을 하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 목소리가 맑고 밝고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목소리가 사뭇 좋아졌다고, 아름다워졌다고, 풍성해졌다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로 바뀌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뿌듯하고요. 무엇보다 제 생각이나 에너지 그리고 제가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더 아름답게 그리고 더 풍성하게 전달할 수 있어서요. 정말 요즘 행복합니다.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런 반응을 접할 때마다 이야, 긍정 스피치 이 강좌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다. 나만 알고 있었던 이 소중한 노하우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또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다 같이 좀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행복하다. 그리고 이 강좌를 시작하기를 정말 잘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감사할 일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황공무지로소이다. 제 마음을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다시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개중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저요 늘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했거든요. 또 소장님께서 표정을 환하게 마치 피어있는 꽃처럼 그렇게 밝게 가져야 운세도 좋아지고 인생도 활짝 꽃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 만나는 사람마다 친절하게 상냥하게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대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를 만만하게 보고요. 이야, 이 사람 이거 호구구나 헐랭이구나 하면서 대놓고 무시하고요. 그리고 갑질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소장님 이럴 때는 어찌 해야 합니까? 네.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상냥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친절하게 잘 해주면 그걸 선의로 받아들이고 함께 품격 있고 격조 있게 그렇게 응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꼭 역이용하고 안 좋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그 사람의 이제 인격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이 스피치 후반부에 어떻게 아닌 경우 또 나에게 부당한 경우를 당했을 때 정중하면서도 강력하게 거절 또는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도 제가 쭉 설명을 드리고 함께 공부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맛배기로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황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식당에 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랬거든요. 정말 정다운 벗과 함께 오늘 한번 실컷 먹어보세. 이게 몇 년 만에 맞이하는 생일상이더냐. 생일은 아니고요. 그런 기분으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한정식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나름 그 동네에서는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입소문이 있는 한정식집을 벗과 함께 갔습니다. 그런데요, 갔더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서비스의 질이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한정식을 왜 먹습니까? 하나 먹고 나오면 또 음식이 나오고 또 그 음식 다 먹을 때쯤 되면 다른 음식이 나오고 이렇게 차례차례 음식이 하나하나 징검다리 건너가듯이 그렇게 음식이 나오는 것을 눈으로 먹고 코로 먹고 입으로 즐기면서 벗과 함께 이런저런 좋은 얘기하는 그런 기분으로 한정식을 저는 되게 선호하고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하나씩 음식이 손님이 어떻게 먹느냐를 배려하고 생각하면서 음식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슨 6.25 전쟁 때 그 폭격하듯이 갖다 그냥 쏟아 부어주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그냥 먹을 새도 없이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귓구녕으로 들어가는지 뭐 그런 걸 알아채릴 수도 없이 그냥 완전히 무슨 원조 물자 이렇게 그냥 낙하산 투하하듯이 폭포수처럼 쏟아주는 거죠.
근데 저희한테만 그랬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너희들이 먹는 속도야 빠르든지 말든지 우리는 그냥 우리 할 일만 한다. 에라 모르겠다. 받아 먹으려면 받아 먹고 말려면 말아라. 약간 이런 태도로요. 막 그냥 음식을 쏟아 부어주는데 이것은 마치 건물 지을 때 콘크리트, 레미콘에서 콘크리트 쏟아 부어주듯이 그렇게 음식을 서빙을 하고 전해주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시를 놓을 때도 좀 살며시 소리가 나지 않게 공손하게 정중하게 놓아야 하거늘 그게 헌법에도 나와 있거든요. 헌법 1253조. 손님이 음식을 청해서 종업원이 음식을 낼 때에는 정중하고 공손하게 소리내서 내지 말아야 할 것. 그렇지 아니하면 징역 천년에 처한다. 이런 헌법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규정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무슨 야구선수가 진짜 투수가 공 던지듯이 그렇게 이제 거의 뭐 접시를 내팽개치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음식을 갖다 주는 겁니다. 저는 또 정의의 투사로서 그런 거 못 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종업원들이 그렇게 서비스 정신이 없을 때 그 집은 곧 문을 닫거나 망하게 되겠죠. 요새 음식 잘하고 친절한 식당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좀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의사 전달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지금 내가 누군 줄 알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문씨 가문 5대 독자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이렇게 해야 할까요? 아니면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 손님한테 지금 친절하게 해도 올까 말까인데 지금 접시 던지는 거야? 그리고 다 먹고 나온 다음에 좀 내가 음식을 먹는 걸 살펴가면서 음식을 좀 내라고 이렇게 해야 맞을까요?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중하게 이 상황을 한 방에 제압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때 쓰는 멘트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민족의 번영을 위해서 조국 통일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한마디 정도 딱 해줘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딱 정색을 하고 그리고 얼굴을 붉힐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약간 빙그레 웃는 낯으로 선생님, 저는 종업원 이렇게 서빙하시는 분들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선생님, 제가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딱 정중하게 그리고 살짝 웃습니다. 눈을 딱 마주치고 종업원 선생님 눈을 딱 마주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얻어먹으러 왔나요? 아니면 선생님 제가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닙니다.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합니다. 그럼 네,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놀래요. 당황합니다. 전혀 화를 내지 않으면서도 매우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슨 뭐 일주일 굶은 작년에 왔던 각설입니까? 죽지도 않고 또 왔어요? 아니죠. 내가 내 돈을 내고 정당한 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서비스가 제공이 되지 않을 때 나는 당연히 정당한 서비스를 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죠. 그게 헌법에 1153조에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절대 화내지 말고 언성을 높일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선생님, 제가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니죠? 그럼 깜짝 놀랍니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이미 놀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얻어먹으러 온 거 아니죠? 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식당이 너무 바빠서요. 대부분 이렇게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바쁜 거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얻어먹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의 속도를 감안해서 음식을 내주시고요. 그리고 접시를 상에 놓을 때는 조금만 조심해 주십시오. 마음이 불안해서 음식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본의 아니게 손님을 불편하게 해드렸네요. 정말 다음부터 명심하겠습니다. 대부분이 그러시거든요. 근데 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지금 니들 뭘 하는 거야? 나를 지금 어떻게 알아보고 나 초등학교 때 반장한 사람이야. 나 학생회장 나갔다가 한 표 차이로 떨어졌어.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논두렁 기운 받고 내가 태백산 설악산 기운은 못 받았어도 우리 집 앞에 있는 밭두렁 논두렁 기운 받고 태어난 사람이야. 사장 나오라고 그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정중하게 한마디 하면 상황 종료입니다.
완전히 시츄에이션 제압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얼굴을 붉히거나 아니면 언성을 높일 필요가 전혀 없다. 예를 들면 사고가 나도 뒷목부터 작으면서 누구야 어떤 놈이야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내가 전달해야 하는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는 것, 그러면서도 딱 품위 있게,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한 방을 딱 그렇게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건 또 이제 긍정 스피치 시간에 후반부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긍정 스피치라고 해서요, 그냥 칠렐레, 팔렐레, 이 사람이 뭐라 그래도 얼씨구나, 지화자 좋다, 이게 긍정 스피치가 아닙니다. 늘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되, 아닌 경우에, 그리고 나에게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 그게 아니라고, 싫다고 정당하게 노를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것을 화를 내거나 얼굴을 붉히거나 그럴 필요 없이 나의 인격의 품위를 지켜가면서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해서 늘 이렇게 웃는 낯으로 상냥하게 대했더니 나를 깔보거나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딱 한 방 제압을 할 것인가? 나 그렇게 만만하게 보지 마. 네, 이 표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다 방법과 요령이 있습니다. 네, 그런 내용도 제가 앞으로 차근차근 함께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이제 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지난주 강의가 굉장히 재밌었다는, 네,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이 표정을 풀면 이제 운이 풀리고, 그리고 이제 인생도 점점점 꽃피게 되죠. 그런데 이 표정과 함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몸입니다. 몸. 이 몸을 풀어야 하거든요. 이 몸을 잘 풀어야, 그래야 인생도 풀리고, 그리고 스피치에 더 강력한 힘, 그리고 에너지를 줄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body language. 여러분, 영어보다 훨씬 중요한 body language. 저는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수능 시험을 치를 때 6교시에는 반드시 사회탐구 영역이 끝나고 나면 바디 랭귀지 시험을 봤으면 좋겠다 하는 장난스러운 생각도 한 번씩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 말을 통해서 전달하는, 이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0-70%는 표정, 몸짓, 이것을 통해서 다 깊은, 특히 잠재의식에 저 사람이 어떤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표정 내지는 몸짓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요, 이 표정은 상대방을 속일 수 있습니다. 연기를 한다든지 연습을 좀 하면 웬만큼은 완벽하게는 아닐지라도 표정은 조금 연기가 가능합니다. 상대방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바디랭귀지, 몸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통이라고 할 때 이 말을 통해서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을 통해서 전달하는 body language, 영어보다 더 중요한 외국어 body language, 이 몸의 언어가 진짜 언어다. 소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언어다. 이 몸짓이요. 그런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FBI나 아니면 유명한 그 수사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피의자들을 취조하거나 할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표정인가, 그리고 어떤 몸짓을 하고 있는가를 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아니다. 이거 완전 박사급 구라다. 이런 것을 다 FBI 요원들이 저한테 배워가지고 다 잘 알거든요. 그만큼 이 몸짓을 속이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과 무의식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저는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 굉장히 많이 목격을 했는데요. 얼마 전의 일입니다. 한참 된 좀 일인데요. 우리나라 유력 대선 후보가 있었습니다. 대선 후보. 대통령에 나가시는 거룩한 양반. 대선 후보. 지지율이요, 지구 대기권을 뚫고 저기 달나라 안드로메다까지 솟구쳤던 아주, 유망한 그런 정말 대권 주자 중에서 1순위였죠. 그래서 이제 그분을 어디 이제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그분을 딱 보자마자, 저 양반
어렵겠다 이번에, 다음에도 어렵고 끝이 굉장히 초라하고 쓸쓸하게 마무리될 것 같다. 이런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소장님 무슨 신내림 받았어요? 아니에요. 저 신내림 받은 거 없거든요. 네, 지금 신는 신은 그냥 한 켤레밖에 없는 단벌 신사입니다. 신이 없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딱 보자마자 왜 저는 저분의 끝이 삐쩍 꼬른 마른 나뭇가지처럼 초라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냐면요. 딱 저기서 이렇게 그분이 걸어오는데요. 이 목에 기부스를 12겹을 했어요. 12겹. 그것도 콘크리트 기부스. 석고 기부스가 아니고요. 콘크리트 기부스를 12개를 했어요. 목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고 굳어 있는지요. 이 목에 12겹 기부스를 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큰 포크레인 아시죠? 그 포크레인 타이어 얼마나 큽니까? 아니면 뭐 몇십 톤짜리 덤프트럭 타이어를 목에 하나 달고 다니세요. 목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말하자면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그리고 지지율 1위였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한 번이라도 악수를 해보려고 막 달려가고 양손으로 이렇게 막 악수를 딱 하면 그 사람은 그래 내가 너희들하고 악수를 해주마. 그렇지 이런 아래 것들 나를 잘 섬기거라. 나는 이제 이 나라의 주군이 될 게야. 약간 이런 태도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사람이요 하늘에서 받는 기운이 있고 땅에서 받는 기운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받는 기운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권 후보는 어떤 기운을 받아야 할까요? 사람으로부터 기운을 받아야죠. 민심을 받아야 합니다. 근데 목에 기부스를 12겹 두르고 있고 거기에 포크레인 타이어를 저렇게 목에 차고 있으니 저기에 다 민심을 담아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된 거죠. 그래서 저렇게 권위적이고 목에 힘을 주는 사람 글쎄 그 끝이 삐쩍 꼬라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처럼 될지니라고 제가 예언 아닌 예언을 했는데요. 딱 들어맞았습니다. 그 양반 요새 집에서 신문 읽고 계신답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바디 랭귀지입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민심을 그리고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가 여실히 몸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전에 총선이 있었죠. 여러분 저는 무슨 신내림 받은 사람도 아니고요. 작두를 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방울 흔들 줄은 더더욱 모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오랜 세월 연구하고 공부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정치인들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저 사람의 몸에 배어있는 이 바디 랭귀지가 뭐냐, 몸의 언어를 저 사람은 어떻게 쓰고 있느냐, 이거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저 사람이 다음 총선에 당선될 것인지 낙방할 것인지 거의 90% 이상 맞출 수 있습니다. 소장님 진짜요? 진짜입니다. 그래갖고 몇 년 전에 이제 국회의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유심히 보거든요. 막 그 후보자들이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악수를 청하는지, 사람들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지, 그리고 대중들 속에 있을 때 몸짓을 어떻게 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한다고요. 그게 그 사람의 잠재의식이고 무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 번 이제 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때 이제 건널목이었어요. 건널목에서 많은 이제 그 후보들이, 국회의원 후보들이 그냥 배꼽 인사도 하고 그냥, 기호 100번 문은식 후보입니다. 네, 열심히 뛰겠습니다. 한 표 주십시오. 네, 저 좀 밀어주십시오. 지역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이렇게 악수를 청합니다. 근데 어떤 후보가 악수를 하는데요. 손하고 눈하고 무슨 철천지 왼수인지 절대 마주치지 않아요. 여러분 악수를 할 때도 이게 다 매너가 있습니다. 악수를 할 때는 상대방 손을 이렇게 딱 잡으면서 눈을 바라봐야 하거든요. 아니면 상대방을 바라봐야죠. 이렇게 반갑습니다. 기호 100번 잘 살아 보세당 문은식 후보입니다. 이번에 정말 열심히 뛰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손하고 눈하고 무슨 상극의 원수지간인지 악수는 이 사람하고 하면서 눈은 이제 옆에 사람 쳐다보고 또 옆에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눈은 또 이쪽 쳐다보고 절대로 이 손과 눈이 따로 국밥이에요. 탭댄스를 추는 것처럼 따로 놀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시간은 없고 한 표라도 더 얻어야 되고 그러려면 한 사람이라도 더 악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민심보다 상대방보다 자기가 빨리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표라도 더 긁어 모아야 하고 그러려면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니까 오직 그 생각, 자기 욕망에만 이렇게 푹 쩔어 있는, 파묻혀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떨어지겠구나. 악수를 어쩌면 저렇게 건성건성 영혼 없이 하나. 사람들 저거 다 알아보는데, 다 느끼는데, 한 사람하고 악수를 해도 진정성 있게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데, 손은 이 사람 갑돌이하고 악수를 하고 있고, 눈은 을순이를 바라보고, 그렇게 좌우로 손과 발이 그렇게 탭댄스를 추면, 저게 좋은 에너지가 전달될 리가 없고,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못 열고, 그러면 낙방고사가 될 텐데, 낙동강 오리알 후라이를 만들어서 드실 텐데, 저거 어떡하나 했어요. 그랬더니 제 예언대로 똑 떨어지셔갖고 집에서 낙동강 오리알 후라이 해먹을 형편을 안 돼가지고요. 네, 마트에 가서 계란 사다가 후라이에 잡수신답니다. 여러분, 그게 행동에서 다 나타나는 겁니다. 바디랭귀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아무리 입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지역 주민들을 사랑한다 해도 그게 몸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 잠재의식 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대번에 아는 겁니다. 여러분, 정치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죠. 뭐 협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담을 할 때 그때 전문가들은 유심히 봅니다. 어떻게 서로 다가서고, 어떻게 악수하고, 어떻게 흔들고, 어떻게 서로를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포옹하는지. 그걸 면밀히 분석하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다. 아니다. 이번 회담은 나가리 됐어요. 네. 나가리란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겉으로는 활짝 웃고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회담에 임하는지, 협상에 임하는지 벌써 바디랭귀지에서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진실이. 그러니까 결과를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바디랭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뉘라서 이걸 속이겠습니까? 제가 이제 한 연예인을 봤습니다. 굉장히 잘생기고 걸어다니는 마네킹 마냥 정말 8등신 9등신 미남에다가 그렇게 정말 촉망받는 신인 남자 연예인, 만능 엔터테이너 배우였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뭐 음악 방송에 이제 MC를 맡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심히 봤죠. 근데 말을 할 때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후의 음악 산책 이번에 진행을 맡은 문은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걸.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음악 산책 진행을 맡은 문은식입니다. 이렇게 무슨 전생에 뱀이었는지 그렇게 혀를 낼름거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구나. 그리고 아직 준비가 덜 됐구나. 본인은 아무리 잘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하면서도 그 불안한 마음, 스스로 준비가 덜 됐다는 그게 이렇게 혀를 낼름거리는 그런 바디랭귀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한 달도 못 돼갖고 하차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바디랭귀지가 말보다도 더 강력한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몸으로 표현하는 그 무엇인가가 말보다, 언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소통 방식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걸 여러분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이 어떻게 해내는 건데요? 그 몸이, 이 바디랭귀지가 몸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알았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천적 방법까지 늘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 문은식이죠. 여러분, 그렇게 바디랭귀지를 자연스럽게, 그리고 이 몸의 언어를 통해서 긍정의 에너지 아니면 좋은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여러분, 기상캐스터처럼 한번 말하는 연습을 해보는 겁니다. 기상캐스터. 여러분, 이렇게 뉴스 보실 때 기상캐스터들이 어떻게 하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기상캐스터들은 대부분 전신을 비춰주거든요, 카메라로. 그러면 굉장히 이렇게 몸의 동작이라든지 팔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딱, 예를 들면 기상캐스터가 강추위 때문에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었네. 시베리아에 머물고 있던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서울은 영하 11도, 철원은 영하 15도까지 떨어졌는데요.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거의 얼어 뒤질 지경입니다. 시민들은 몸을 움츠린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으니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일은 더 춥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네, 좀 재미삼아 그렇게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일단은 듣는 사람도 긴장을 합니다. 대개 이제 우리 어르신네들이, 양반님네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요새는 너무너무 잘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개 중에는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지 회장님이라든지 대표님이라든지 무슨 뭐 반장님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리더가 되시는 분들, 그런 이제 어르신, 지체 높은 양반님네들이 이제 한 말씀 하셔야 된다. 그러면 딱 이렇게 근엄한 모습으로 딱 걸어 나오셔갖고 딱 나오자마자 하시는 게 있습니다. 물컵이 있으면 물컵을 한 잔 이렇게 마시거나 아니면 원고가 있으면 원고를 한번 이렇게 슬쩍 보십니다. 그것도 사실은 비매너거든요. 강연을 할 때 먼저 대중을 한번 이렇게 쓱 바라보고 눈을 맞추고 스캔하는 게 예인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딱 걸어 나오셔갖고 단상을 딱 양손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제군들, 인생이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인생은 쓰디 쓴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디 쓴 인생을 참고 견디면 결과는 달고물의 달고나처럼 좋은 게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탁 단상을 딱 부여잡고 그리고 여기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요 자세에서, 부동 자세에서. 나는 군인 정신에 투철해 절대로 바디랭귀지는 하지 않겠어. 바디랭귀지를 했다가는 조국 통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 마치 이런 결의를 다지고 나오신 것처럼 몸을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도 따라서 긴장을 하게 됩니다. 긴장을 한다는 건 뭐예요? 마음의 문을 닫는다는 뜻이죠. 아까 제가 이제 기상캐스터 강추위 때문에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었네. 이렇게 하면 나라가 얼어붙은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얼어붙는 겁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죠. 부자연스럽죠. 사람을 긴장시키고 마음을 경직되게 하고 마음의 문을 닫게 하고 그리고 재미가 없고 그리고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기상캐스터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고 강추위 때문에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시베리아에 머물고 있던 찬 공기가 한반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서울은요 영하 11도, 철원은 영하 15도입니다. 기온이 툭 영하로 떨어졌네요. 바람까지 심하게 불어서요 체감온도는 더욱 춥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시민들이 몸을 움츠린 채 종종 걸음을 치고 있는데요. 내일은요 더 추워지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몸을 자연스럽게 시베리아에 머물고 있던 찬 공기가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영하 11도, 철원은 영하 15도.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시민들이 몸을 웅크리고 다니고 있네요. 이렇게 그 원고 내용과 맞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제 바디 랭귀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세계 최고의 기상캐스터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걸 한번 몸으로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강추위 때문에 온난화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하는 것보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손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재미있을 수 있거든요. 서울의 온도는 영하 몇 도고요. 철원은 영하 몇 도입니다. 그리고 수온지가 더 떨어지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3일 후면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서 수온지가 따라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줄 때 훨씬 더 마음의 문도 열고 하는 사람도 재밌고 보는 사람도 그 내용을 더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바디랭귀지를 연습하는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 기상캐스터가 되자.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었네. 이게 웬일입니까? 이렇게 경직되게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굉장히 긴장하고 마음의 문을 탁 걸어 잠굽니다. 그렇지 않고 온 나라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복 든든히 챙겨 입고 다니십시오. 이렇게 기상캐스터처럼 몸짓을 써가면서 말하는 연습을 이제
뉴스 보고 나면 그 원고나 기사들이 이렇게 쭉 뜨지 않습니까? 그걸 그대로 이렇게 카피를 한다든지 아니면 프린트를 해서 그걸 보면서, 저도 이제 원고를 다 외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를 좀 보느라고 이렇게 잠깐 고개를 숙였지 않습니까? 그거 상관없어요. 혼자 그렇게 연습할 때 나는 기상캐스터구나, 한번 자연스럽게 한번 온 몸으로 기사의 내용을 전달해야지, 이 마음으로 제가 장담하건대 한 서너 번 정도 여러분 연습을 하시면요, 누구라도 정말 최고의 바디랭귀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소통이란 말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정, 그리고 더 중요한 몸짓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에너지들을 전달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몸을 풀어야 됩니다. 몸을. 그 기상캐스터 연습하기 전에 몸을 푸는데요. 저도 이제 강연 같은 거 하기 전에, 예를 들면은 강의 내용을 생각한다거나 아니면은 입을 이렇게 입을 푼다거나 하기 전에 반드시 몸부터 풉니다. 몸을 그렇게 풀어야 해요. 여러분들 운동선수들이 벤치에 있다가 자, 4번 타자 등장 하면서 바로 그렇게 나오지 않죠. 축구선수도 반드시 몸을 풀고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몸을 푸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기지개 같은 거 이렇게 쭉 해주시고, 제가 이제 하는 몸 푸는 동작은 원운동이라고 있는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발목부터 계속 돌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면서 발목, 그리고 무릎, 허리, 어깨, 목, 그리고 몸을 크게 좌우로 서너 번씩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특히 중요한 발표 있으실 때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고, 요새는 초등학생들 반장, 회장 선거가 그렇게 뜨겁다면서요. 그렇게 이제 연설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잘할 수 있어, 긴장하지 마, 이러면 오히려 긴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몸을 먼저 푸십시오. 좌우로 돌리기도 하고 기지개도 쭉 펴고, 제가 말씀드린 원운동, 발목부터요. 발목, 무릎, 허리, 어깨, 온몸, 목까지 이렇게 좌우로 4-5번씩 빙글빙글 돌려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몸이 쫙 풀립니다. 그렇게 몸을 쫙 풀면 개운하거든요. 굳이 잘할 수 있어, 긴장하지 마, 이렇게 다짐을 안 해도 이미 그 속에 몸을 풀면서 굉장히 중요한 자신감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감을 배양하고 몸을 풀었기 때문에 벌써 걸어 나오는 것부터가 자연스러우면서도 당당하죠. 그러면 청중이 그걸 다 알아차립니다. 김대리 왠지 의젓하고 멋있는데, 오늘 프리젠테이션 완전 짱일 것 같아. 그 보는 사람이 벌써 걸어 나올 때 그걸 예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탁 이렇게 모션을 써가면서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쫙 했을 때, 이야, 저 친구 다음 달에 사장으로 승진시켜! 이렇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은 그걸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특히 관리자들은 그 몸의 언어를 잘 읽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긴장되면 그걸 꼭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그거보다는 몸을 먼저 풀고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몸을 풀면 기혈이 잘 돌죠. 기혈이 잘 돌면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느낌,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우주로 더 자연스럽게 발산을 합니다. 우주로 잘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기도할 때도 기지개 켜고 스트레칭하고 또 요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몸을 풀고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집니다. 훨씬 높아져요. 효과가 100배는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붙이기를 몸을 풀면 운이 풀린다 하는 것이, 스피치 할 때도 몸을 풀고 자연스러운 바디랭귀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운에 있어서도, 인생과 운명에 있어서도 몸을 잘 풀어주고 막힌 것이 없이 부들부들하게 유연하게 풀어주면 기와 혈이 잘 돌기 때문에 나하고 우주의 에너지가 접속하는 겁니다. 나하고 진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스트레칭하고 몸 풀고 나서 누구처럼 연습해라? 기상캐스터처럼 그 기사 내용을 한번 연출하면서 한번 여러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맛이로구나, 소장님께서 알려주신 바로 이 맛, 끝내줍니다. 그렇게 여러분 누구나 바디랭귀지 자연스러운 기상캐스터 연습을 통해서 얼마든지 스피치의 달인이 될 수 있고요. 무엇보다
그걸 통해서 더 행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몸을 풀면 운이 풀린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